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입니다. 네, 오늘은 고3 10월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같은 날 고1, 2, 3 세 학년이 시험을 동시에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고3 모의고사 수능이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문항은 두 문제예요. 20번과 22번. 제가 이 두 문제 해설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많은 고3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번 10월 시험이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문제를 1번부터 쭉 풀다가 처음으로 이 아이들이 막힌 지점이 있다면은 그게 20번이더라고요. 근데 20번에서 막혀버리니까 22번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문제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거든요, 학생들한테는. 근데 20번에서 막히니까 22번이 어려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막히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막혀버리면 뒤에 체감 난도들이 높아진다. 이번 10월 시험은 그것에 대한 교훈을 충분히 느끼게 해줄 시험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20번 문제를 막히지 않고 풀려면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가. 일단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20번 해설을 한 후에 그리고 22번까지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입니다. 일단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fx가요. 서술 자체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나왔다는 거. 다항함수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심을 해야겠죠. 이 친구가 다항함수가 아닐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리고 이게 학생들이 여기서 막히는 이유가 저는 뭔지 알아요. 사실은 제곱이 붙어 있고 정적분이 있다. 이게 여기 절대값이 없으니 다행이죠. 학생들이 싫어하는 거 세트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절대값까지 붙었으면 이 문제 훨씬 더 어려웠을 텐데 일단은 요 정도에서 멈췄다라고 한다면 좀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좌변의 f의 제곱인데 저걸 미분하는 것이 공통 과목에서 가능한 일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솔직히 시험 보는 학생들은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건 이제 가르치는 강사들의 이 역할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f 곱하기 G를 미분하는 걸 수투에서 배우죠. 고배 미분법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 F 곱하기 F가 F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를 미분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죠, 절대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큰 고민 없이 이 친구 이게 뭐 너무나도 지침스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X는 3을 대입한다. 그리고 양변을 미분한다. 자, x는 3을 대입했을 때 우변이 0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좌변은 f3의 제곱인데 결국 f3의 제곱이 0이 된다는 건 f3이 0이다. 요거 하나 얻어내실 수가 있고요. 자, 양변을 미분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은 좌변은 2fx, f'x가 되고 자, 우변은요. 지금 이게 또 정적분 안에 t밖에 없죠. 여기 이제 x가 섞여 있으면 우리는 이제 변수를 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내부에 정적분 내부에 t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x를 입고 튀어나와 주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20번 문제 우리가 왜 해설한다고요? 20번 문제를 보고 막혔는가, 막히지 않았는가, 요것이 22번까지를 좀 빠르게 맞출 수 있는 저는 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는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럼 이 다음에 일단 뭐 이 2가 양변에 똑같이 있는 거는 쳐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fx를 약분하면 좀 곤란하겠죠. 식은 함부로 약분하는 게 아닙니다. 식은 fx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이제 또는 접근해야겠죠. 그래서 또는 f'x가 x제곱 플러스 2x일 수도 있다. 결국은 여기서 이제 좀 뭐가 느껴지냐면 이게 이 20번 문제의 출제 취지 자체는 선택함수 문제구나. 뭐 혹은 뭐 함수 선택 문제구나. 이게요. 지금 올해 수능에 저는 이 함수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요새 뭐 수투 문제 출제되는 시류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살펴보더라도 이 함수를 선택하는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청 10월 모의고사에서도 이 함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fx를 0이라는 상수함수를 선택하거나 혹은 도함수를 x제곱 플러스 2x로 가지는 그런 fx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도함수가 정해져 있으면 원함수의 함수 개형은 확정이 됩니다. 이 높낮이만 안 정해져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요 도함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fx들의 모양은요. 전부 다 마이너스 2에서 극대
자, 0에서 극소를 갖는 3차 함수로서 모양은 확정이 돼버리고 얘를 이제 위아래로 이걸 우린 적분 상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 위아래만 고정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너를 고를래? 너를 고를래? 근데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선택의 기준은 바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요 기준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은 함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주시죠. 그냥 온전히 얘일 수도 있겠죠. 그냥 함수가 0인 거예요. 그런 함수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온전히 얘일 수도 있겠죠. 혹은 얘다가 갈아탈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얘다가 갈아탈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주실 게 갈아탄다면 미분 가능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갈아탄다면 갈아탈 수 있는 지점은 어디예요? 갈아탈 수 있는 지점은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러프하게 생각해 봤을 때 케이스 6개 나옵니다. 자, 얘거나 오다가 갈아타거나 아니면 오다가 갈아타거나 아니면 오다가 갈아타거나 아니면 오다가 갈아타거나 그냥 개형만 봤을 때 개형만 봤을 때 케이스 6가지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함수값 조건이 하나 있죠. F3이 0일 수 있게끔 만들려면 이 6가지가 다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함수를 그냥 다 먹고 싶어요. 이제 갈아타지 않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요 모양일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F3이 0이 되려면요. 여러분들 여기가 마이너스이면 변곡이 -1이고 여기가 0이면 여기가 1이기 때문에 F3이 0이려면은 X축이 좀 많이 위에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 그냥 이게 fx인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다항함수가 되겠죠. 그럼 요 fx인 것도 충분히 우리의 답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첫 번째 케이스로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그냥. 이거 그린 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f가 0으로서 쭉 유지되는 거지. 그래서 요것도 충분히 우리 답의 케이스가 될 수 있고. 자, 세 번째 케이스를 제가 그려보면 세 번째 케이스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케이스는 갈아타는 케이스로 가야겠지, 이때는. 그러면은 첫 번째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다가 근데 몇으로 와요? 0으로 오는 거죠. 0으로 오다가 갈아타는 겁니다. 0으로 오다가 갈아타는데 근데 요 갈아타는 지점이 지금 -2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F3이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몇으로 온다고요? 0으로 온다고 지금. 그럼 여기가 지금 X축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는 1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3이 위로 떠버리면 요 F3은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케이스적으로 우리가 기각을 시켜야겠죠. 요 케이스는 기각. 왜? F3이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음.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이 지점인데 이번엔 오다가 갈아타는 거예요. 오다가. 그래서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주실 게 이제 여기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 보면 여기 이미 마이너스에서 갈아탔기 때문에 F3은 0이 되죠. 왜냐면 여기가 X축이니까 F3은 당연히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또 우리의 답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우리의 답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하나를 더 그리는데 여기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지점에서 제가 갈아타는 걸 생각을 해볼 건데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갈아타는 경우. 그럼 여러분들 또 이 그림도 생각해 주시지. 오는 지점이 어디다? X축이다. 오는 지점이 X축이기 때문에 여기가 0에서부터 올라가면 얘는 F3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케이스도 기각시키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은 이 지점에서 갈아타는데 이번에는 3차 함수로 오다가 갈아타는 케이스. 여기가 이제 X축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럼 이 그림은요. 마찬가지로 0에서 갈아탔는데 X축으로 갈아탔기 때문에 F3이 0이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가능한 케이스는요.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이렇게 4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요 정적분값, 마삼부터 0까지 정적분값의 최대 최소니까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제가 제안드린 총 4가지 그림에서 마삼에서 0까지 정적분값을 좀 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가 힘들고 여기서부터 답까지 가는 시간은 사실 30초도 안 걸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다 조사를 제가 일부러 답이 되지 않는 케이스까지 적어드렸습니다. 예, 요것은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니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적어드린 거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런 것들은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겠죠. 답이 안 되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답이 되는 케이스 중에서요. 얘는 정적분 값이 몇이겠어요? 0이겠죠, 그냥. 정적분 값이 0일 겁니다. 그래서 이 0이 최대 최소의 뭐 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요거 이제 살펴볼 일인데, 자, 이 친구를 보니까요. 지금 여기가 0이면 우리 여기가 마3이죠, 지금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마3부터 0까지 정적분을 하라는 건 이게 함수가 전부 다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요 면적의 부호를 바꾼 수치가 정적분 값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을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얘가 음수죠. 압도적인 음수니까 일단 음수의 음수. 0은 그러니까 최소값은 될 수 없겠죠. 지금 얘가 음수니까. 자, 그다음 우리가 답으로서 가능했던 케이스가 또 이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x축이 여기에 달려 있고요. x축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 우리 함수가 얘예요, 지금. 자, 그럼 실제로 마3부터 0까지 우리가 여기가 마3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마3부터 0까지 적분을 하면 요 면적. 여러분 근데 요 면적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다음부터는 함수가 0이니까 자, 요 면적의 음수, 요 면적의 부호를 바꾼 수치가 정적분 값인데 요 면적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만큼. 요만큼의 면적이 지금 요 면적과 같은 수치겠죠.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작겠죠. 수치가 면적이 훨씬 크니까요. 그래서 요 값이 지금 유력한 최소의 후보. 얘도 음수긴 하나. 마지막. 자, 요 그림에서는 우리가 요게 x축입니다. 그리고 요 지점이 마3이에요. 그럼 마3에서 0까지 우리 함수를 적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우리 함수가 온전히 x축 위에 떠 있네요. 즉 정적분의 값이 양수가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정적분의 값은 양수 0 그리고 음수 둘이니까 그중에서 제일 작은 네가 스몰 m 그리고 양수값인 네가 라지 m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이 각각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m과 m의 차예요, 참.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시면 요 수치에서 요 수치를 뺀다? 근데 얘는 지금 음수인 상태야. 그럼 빼는 게 이제 더하는 효과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요 면적과 요 면적은 같은 면적이죠. 왜? 같은 함수니까. 그래봤자 평행이동 관계잖아요, 사실은. 같은 함수. 왜? 같은 도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은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겠구나.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깔끔할 것 같고, 그럼 우리는 가로의 길이가 이미 3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요 세로의 길이만 구하면은 이 문제의 답이 나오겠네요. 그럼 그 세로의 길이를 도출하기 위해서 요 함수의 식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요 3차 함수의 식은요. 도함수의 최고차 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요 원함수 3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 3분의 1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에 지금 x 플러스 3에 그리고 x제곱 여기까지를 달아두시고 우리가 3을 대입해서 0이 돼야 되죠. F3이 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대입해서 0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0을 대입한 수치가 요 높이가 된다라면 우리가 직사각형의 높이가 18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54다. 요 54를 20번 문제의 정답으로 인정해 주실 수가 있겠죠. 제가 각종 케이스를 다 그려드린 다음에 답을 도출해서 이 문제의 풀이가 뭐 길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는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항등식을 보고, 이거 항등식이에요. 주어진 정적분으로 구성된 요 항등식을 보고 3을 대입하고 미분할 수 있었는가? 요게 이제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자, 두 번째, 요 미분한, 요것도 항등식이겠죠? 요 항등식에서 선택함수 문제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건 함수 선택 문제입니다. 함수를 선택하는 문제고 그 선택의 경우의 수가 총 6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인지했는가?
하지만 그 6가지 중에 실제로 유효한 케이스는 4가지였다. 왜? F3이 0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6가지 중에 2가지 케이스를 제가 기각시켰었죠. 그래서 그 4가지 케이스를 앞에 두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정적분 값의 최대 최소를 인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체크포인트는 뭐였어요? 그 정적분 값의 최대에서 최소를 빼는 과정에서 그 각각의 값을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사각형 면적임을 인지해서 답을 도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까지 20번 문제를 좀 체크해 주시면요. 이 문제가 시험에서 막히지 않았다면 22번이 얼마나 또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문제 22번 해설로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의 목적이 20번에서 막히지 않았다면 사실 22번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좀 촬영을 하는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번에서 막히지 않았다는 전제로 22번을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번 문제가 만약에 어려웠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죠. 그것은 구간이 gx란 함수의 구간이 이제 나뉘잖아요. 근데 구간 나뉘는 게 x값 기준이 아니고 함수값 기준이다. 그러니까 함수값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 요 전략이 사실은 뭐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많죠, 사실. 예, 그래서 이미 이런 데 좀 적응이 되신 분들께서는 요 22번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아직까지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결국은 fx가 0 이상이냐 0보다 작냐에 의해서 gx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뭘 생각하시겠어요? fx의 실근, x축과 만나는 그 실근, 그래서 fx의 실근에 주목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일단은 답을 내드리는 것보다도 좀 분석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fx는 실근을 가지죠. 그건 무조건입니다. 왜? 3차 함수니까요. 3차 함수는 x축과 최소한 한 번 이상 만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차 함수는 실근이 필연이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들 하는데 fx가 알파라는 실근을 가졌다고 쳤을 때 그 알파에서 x축과의 만남은요.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fx의 근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fx가 x축과 알파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 4가지 개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이 4가지 중에 하나겠죠. 물론 뭐 삼중근으로 만나는 것도 저는 이걸로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일단은 뭘 보는 거니까? 부호를 보는 거니까. fx가 0보다 크냐 작냐를 보는 거니까 일단은 부호의 관점에서 이렇게 4가지 케이스를 쪼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4가지 케이스 각각에서 gx의 행동이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분석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문제는 나중에 보시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요 등호가 어디에 붙었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현재 등호가 크거나 같다. 여기 등호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가 생깁니다. 만약에 추후에 여타 다른 문제들에서 요 등호가 밑으로 옮겨졌다. 그러면은 바뀌는 지점이 뭔가 그걸 반드시 분석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개형 같은 경우에는요. f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여기죠. 여기서 gx는 fx 플러스 x로 정의된대요. 자, 그리고 f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의 gx는 efx로 정의된답니다. 이게 이제 gx인 거예요, gx. gx가 함수식이 바뀌는 거죠. 알파를 기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 가조건이나 나조건을 보시면 gx의 연속성 그리고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조사를 해보시죠. gx는 알파에서 연속인가 혹은 뭐 gx는 알파에서 불연속인가. 자, 그건 누가 결정하죠? 결국은 왼쪽에서 오는 함수, 오른쪽에서 오는 함수가 있으니까 이 f알파와 f알파 플러스 알파 얘네들의 차이가 결국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결정하게 될 텐데 그 말인 즉슨 F알파와 알파의 비교가 되겠죠. 이걸 뭐 F알파를 넘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미 F알파는 0이죠.
이게 지금 fx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게. 그러니까 f알파는 이미 0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알파가 0이면 다시 알파가 0이면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아지면서 gx는 알파에서 연속이 되겠죠. 그럼 알파가 0이 아니면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gx가 알파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는 알파가 0이냐 아니냐의 논리로 귀결된다. 이러면 이 문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착했다면 시험장에서 다시 이 그림은 어떨까요? 이 그림은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이렇게 왼쪽입니다. 그럼 왼쪽에서의 함수식이 fx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에서의 함수식이 efx가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알파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의 논리는 똑같죠. 식이 똑같잖아요. 지금 좌우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알파가 0이냐 아니냐 이 논리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얘 한번 보시면요. 얘가 문제인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등호가 어디에 붙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자, 등호가 지금 0 이상에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0을 터치하고 오는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제가 이렇게 써보겠어요. G 알파는요. G 알파는 지금 F가 0 이상이잖아요. 0도 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함수에 대입되겠죠. F 알파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이게 알파에서 G의 함수값. 자, 그런데 이 좌우에서는 어때요? 지금 좌우에서는 알파의 좌우에서는 f가 0보다 작잖아요. 그럼 f가 0보다 작을 때의 함수식은 efx잖아요. 그러니까 좌에서도 efx, 우에서도 efx.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속의 정의가 뭡니까? 연속이라는 건 결국 좌극한 그리고 우극한 함수값이 셋 다 같아졌을 때 연속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G 입장에서 알파의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의 수치는 EF 알파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은 이미 EF 알파로 같은 상황인데 함수값이 F 알파 플러스 알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네 둘이 같으면 연속, 다르면 불연속. 근데 이 논리는 결국은 F 알파와 알파의 논리로 귀결되는데 F 알파는 0이야 또. 아, 이게 똑같죠. 이것도 0이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이렇게 아래에서 접하는 그림조차도 사실 알파가 0이면 연속, 알파가 0이 아니면 불연속. 이해되셨나요, 혹시? 그리고 마지막 그림. 이 그림은요. 0 이상이죠. 그러면 전부 다 0 이상이니까 gx는 그냥 fx 플러스 x다. 그러면 이 함수가 캥기는 게 있나요? 여기서 캥긴다는 건 뭐 불연속, 미분 불가 이런 거 논의할 필요가 없는 다항함수잖아요, 지금. fx 다항함수니까, 3차 함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접하는 그는 연속성 미분 가능성과 무관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조사하면서 깨달은 건 결국 fx가 x축과 만나는데, 즉 fx가 실근을 가질 텐데 그 x축과의 만남이 어떤가에 따라서 불연속을 논의해야 될 수도 있지만 불연속 논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요걸 딱 알아둔 상태에서 박스 조건을 읽으시면 이 문제는 그냥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 사실 이 문제를 그냥 풀이만 막 던져드렸다면 사실은 아마 3분 내에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풀어서 해설을 해드리는 이유는요. 이 조건식이 다른 문제에 적용됐을 때 요 박스 조건이 많이 어려워졌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해봤을 때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해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드리면 되고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fx가 어떤 모양일까를 상상해야 돼요. 최고차 계수가 1짜리 3차 함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머릿속에 개형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 어떤 개형일까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 이런 개형이라고 쳤을 때 이미 우리는 알죠. 아래에서 위로 관통, 위에서 아래로 관통, 관통. 관통하는 논리는 그 근이 0이면 연속, 0이 아니면 불연속. 누가? gx. gx의 연속성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지금 fx가 맞아요. fx의 근이 0이면 gx는 여기서 연속이야. fx의 근이
0이 아니면 gx는 여기서 불연속이야. 자, 그런데 gx가 불연속인 게 한 개래. 근데 세상에 0은 한 개밖에 없죠. 0, 0. 그러면 만약에 네가 0이라고 쳐. 그럼 너는 gx는 여기서 연속 0이니까. 근데 네가 0이면 얘네 둘은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gx는 불연속. 그러니까 지금 이 개형을 선택하면 불연속점의 개수는 2개 또는 3개가 되겠죠. 1개는 절대 불가하다는 거예요. 왜? 0이 2개일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요걸 확실하게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아,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 개형은 불가하구나. 요거를 이제 인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또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실근이 하나야, 이런 식으로. 실근이 하나면 애초에 요 개수, 미분 불가가 2개잖아요. 근데 gx가 왜 미분이 불가하겠어요? gx가 미분 불가한 이유는 fx 플러스 x, efx 전부 다 미분 가능 함수죠. gx가 미분이 불가한 이유는 결국은 함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함수가 바뀌는 경계에서 미분이 불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fx의 근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면 함수가 바뀌는 경계가 하나잖아요. 지금 많아봤자.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 불가점이 2개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fx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접하는 개형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시험장에서 쉬웠을 겁니다. 왜? 우리 접하는 개형으로 문제 나오면 그게 어렵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예, 근데 그 쉬움 내면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접하는 개형을 결정하는 게 논리적으로 결정이 됐을 것인가. 저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좀 지우고요. 개형을 좀 특정을 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 우리는 결국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이 문제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림은 아래서 접했죠. 위에서 접했죠. 자, 위에서 접하면 이 근이 뭐든 간에 0이든 간에 0이 아니든 간에 애초에 위에서 접하면 함수가 안 바뀌어요. 다시 함수가 안 바뀌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fx가 0 이상일 때는 온전히 fx 플러스 x를 가지래잖아. 그럼 지금 함수가 여기서의 이 근방에서의 gx는 fx 플러스 x라서 이게 연속일 뿐만 아니라 미분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분 불가점이 2개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위에서 접하는 그림이라면은. 그러니까 이 그림도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형은 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 2개의 근 중에서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0이 있어야겠죠. 0. 예,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아니거나 자, 이 그림은 기각됐으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자, 혹은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거나 이렇게 2가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야 혹은 너야 이렇게 이제 2가지 그림 중에서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선택은 당연히 요 미분 불가 2점이다. 그리고 f-2 -2다. 아직 제가 언급하지 않은 조건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2가지 상황을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된다.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요. 요걸 먼저 볼게요. 요 그림은 우리 미분 계수라는 건 연속과는 다르게 그 함수값을 터치하지 않죠. 연속의 정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미분 계수는요.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는 극한 수치와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 수치가 같으면 미분이 가능해요. 아래서 접했는데 근이 0이야. 자, 아래서 접했는데 근이 0이면 gx는 x는 0에서 연속이죠. 이렇게 제가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0의 좌우를 살펴보시면요. 좌우에서 전부 다 함수값이 음수죠. 함수값이 음수면 gx는 2배 fx야. 그래서 gx는요. 2배 fx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사실 이게 뭐 공식 교과서 용어는 아니지만 많이들 얘기하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은 걸 한번 따져봤을 때 지금 gx의 0에서의 좌미분계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함수와 gx 0에서의 우미분계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함수가 같잖아요, 지금.
근데 fx 자체는 지금 미분 가능함수 0에서의 미분계수가 딱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gx는 0에서 연속이야. 물론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려면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까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게 시험장에서의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gx가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지점밖에 없는데 근이 한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해 버리니까 미분 불가의 개수가 두 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그래서 이 그림은 기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 남은 그림이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도대체 얘랑 그럼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느껴지실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 미분이 가능했죠. G가.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0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 얘가 0이니까 여기서 연속이야. 심지어 함수도 안 바뀌어. 그래서 미분 가능이거든요. 그런데 알파는 지금 0이 아니죠. 그럼 지금 이 지점에서 gx는 x는 알파에서 불연속이겠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래서 접하면요. 0이면 연속, 0이 아니면 불연속. 근데 0이 아니니까 불연속. 근데 불연속이니까 미분이 불가. 괜찮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대우명제 불연속이면은 미분이 불가하다. 예, 그래서 이 지점과 가지는 어떤 퀄리티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그냥 미분 불가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얘만 미분 불가로 만들어주면 이 문제의 게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0점을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잖아요. 얘는 함수가 안 바뀌었잖아. 함수가 안 바뀌었으니까 아까 전에 미분이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근데 얘는 지금 0을 기점으로 오른쪽에서는 fx 플러스 x 왼쪽에서는 2배 fx. 함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이거 미분에서 0을 대입합니다. 그럼 2배 f'0. f'0 플러스 1. 그럼 얘네 둘의 비교는 결국은 f'0과 1에 대한 비교가 되겠죠. 우리는 얘가 0에서 미분이 불가하길 원하죠. 왜? 미분이 불가해야 나 조건이 만족되겠죠. 그러니까 이 vs를 지우고 제가 너네 둘은 달라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외운 다음에 이제 답을 도출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fx의 함수식을요. 최고차 계수가 1짜리 3차 함수가 이런 개형을 가졌을 때 x-알파의 제곱의 x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자, 문제에 보시면 f-2가 마이너스 2랍니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f-2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부호를 바꾸면 알파 제곱 플러스 제곱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결국은 알파 플러스 2의 제곱이 1이 된다. 즉 알파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f'0이 1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만약에 fx가요. x 플러스 1의 제곱의 x다. 즉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이런 식이 생성되겠죠. 이 경우에 f'0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기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자, 즉 fx는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의 함수식. 이러면 이제 f'0은 1이 아니죠. f'0은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까지 완벽하게 만족을 했고 이 상태에서 우리 마지막에 f6의 값을 구해라. f6의 값을 구하면은 6을 대입하니까 81 곱하기 6 해서 486이다. 자, 요걸 22번 문제의 답으로서 도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22번 문제는요. 그냥 답만을 찍어서 맞추기에는 상당히 수월한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건 요 함수값으로 범위 제시가 되어 있을 때 그걸 x값 기준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을 때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지에 혼란이 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뭐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거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막히는 순간 그게 아까 전에 20번이었고 그것은 요 22번도 조금 더 조건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두 문제 2024년 고3 10월 모의고사 20번과 22번 수투 문제였습니다. 지금 물론
이 고2 학생들 중에 내신 대비, 기말고사 대비하는 학생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항이고요. 하지만 그들보다는 우리 이제 수능이 한 달 남짓,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고3 학생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체력 그리고 동력 잃지 마시고요. 사이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루틴, 본인의 루틴을 잘 지켜가시면서 끝까지 완주 잘 하셔서 원하는 바 다 이루시기를 제가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원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